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약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판결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환불보장 약정, 흔히 안심보장 약정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조합이 설립인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100% 환급을 해주겠다.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 환급을 해주겠다.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 돌려주겠다.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돈을 100%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있고, 이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약정은 무효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이제 와서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조합원은 약정의 환불 조건을 충족했거나 아니면 약정이 무효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계약 유지를 전제로 행동을 했고, 조합은 조합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신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사업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 그리고 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나머지 조합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로 초래하므로 이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반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된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 승인이 나오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보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처음에 보통 업무 대행사, 발기인이라든지 주도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작업을 시작을 해서 50% 이상 사용 승낙을 하게 되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한 이후에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되고, 또 80% 이상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고, 사업 토지의 15%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 부지에 대해서 95%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 승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배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100%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착공을 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청구는 시간이 걸리지언정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95%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여건은 다 마련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할부능선을 넘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 이후에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에 환불 조건 불성취 후에도 중도금을 납부한 조합원의 무효 주장은 모순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로 최초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사업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추가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전액을 돌려주고 나면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은 유출이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뒤늦게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에 여러 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최근에 난 판결을 보면 2025년 11월 6일에도 환불 조건이 성취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을 납부했다라면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앞서 판례를 재확인을 했고요. 25년 12월 1일에 11일에도 선행 판결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조합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 역시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모순적인 행위이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의칙과 관련된 최초 판결에 대해서 보면, 대법원은 조합원의 주장이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서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이거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환불 보장 약정의 내용이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할 경우,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업무 추진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29년 11월에는
29년 2월 11일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하고 그 이후에 3년 정도 지난 22년 11월 30일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되었던 상황에서 환불 조건이 불성취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할 경우에라고 했는데 이미 조합 설립 인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업 승인을 득하기 직전에서야 사업계획 임박해서야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합 가입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 그 자체가 아니고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이후에도 중도금을 납부를 한 것은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행위 이후에 계약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행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분담금 납부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합의 신뢰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반환하게 되면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조합은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실질적인 기회를 상실해서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진위칙 위반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5년 11월 6일 판결을 보더라도 대법원은 환불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도 조합원의 후속 행위가 계약 유지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있어서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금 일체로 환불하겠다라고 했고 25년 12월 31일에 기한이 넘었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담금을 여러 차례 납부를 했고 이것은 지금 조합원이 두 명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둔 부분인데 어쨌든 중도금 대출도 실행을 하고 계속 분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분담금 납부 이행을 하지 않아서 조합에서 제명이 되었고 그에 대응해가지고 조합원은 분담금을 반환해라라는 청구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환불보장 약정의 주된 목적은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사업 안정화라고 보면서 기한을 한 5개월 정도 넘기는 했으나 결국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 불발 위험이 소멸되었으므로 약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이 되었고 그리고 환불 조건 성취 후에 즉시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분담금 그 이후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납부한 행위는 해당 반환 약정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철회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조합원이 이제 와서 제명이 되자 약정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 이후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 조합원 모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신의칙 위반이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5년 12월 11일 판결을 보면 추가 분담금 없음이나 사업계획 미신청 시 환불 약정 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이 나자 조합원이 약정 무효로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선행 판결 법리를 인용을 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조합 업무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 행위를 근거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라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별도 추가 분담금 없음, 확정 분담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확정 분담금에 사업계획 미승인 시에 환불 보장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해당 조합원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임원 해임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조합원 자격 유지를 전제로 한 명백한 권리 행사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서 임시총회 소집 신청과 같이 조합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사표시는 계약 유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선행행위라고 보았고 원심에서는 개별 원고들이 구체적인 선행행위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최초 판결부터 해서 최근 판결까지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들은 사업 승인이 나게 되면 수화 모집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책임이 전가되거나 책임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점이고 대법원에서 나온 모든 판결들은 사업 승인
이후에 나온 조합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승인 이후에 나온 판결들 중에서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신의칙을 인정하는 판례들은 전부 사업 승인 이후 판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해서 보면 환불 보장 약정을 담보하려던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사업계획 승인 실패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미 해소가 되어서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던지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고는 하지만 신의칙 위반으로 청구를 인정하지는. 그리고 권리 행사 가능 시점, 약정 기한이 경과했다. 설립인가 시점이라든지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행동들, 분담금을 납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실행했다든지 아니면 총회 참석이라든지 임시총회 소집 등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의칙 위반, 즉 모순행위로 신의칙 위반으로 해서 청구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른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점이 된다 하면 신의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